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 다양성실에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네. 잠깐만요. 조금만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윤태경 교수님이 그 처음 교수님 되셨을 때부터 함께 했었고요. 네, 교수님의 첫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또 세미나도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이거 작년에는 이것도 제가 주최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 얘기 나오시길래 이번에도 똑같이 하시나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여신 거였습니다. 네,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2024년 산림생태연구 송년 세미나, 네, 로드투 수목원, 이거는 그 아무래도 그 연구실에 이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했었고 그 수목원에 가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말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조금 가볍게, 저는 좀 가볍게 준비했거든요. 가벼운 거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사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 사진들 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여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처음 그 학생 봉사 장학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원주시의 이제 관계자들 분들이랑 인터뷰도 막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인제 자작나무 숲에 가가지고 저기 탐방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성과를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그때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 논문도 쓰고 학술 발표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처음 그 학술 발표한 포스터 논문인데, 지금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이런 포스터이기는 하지만 이걸로 그 우수 발표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 교수님이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주셨었는데요. 근데 이때 기분이 되게 처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수 발표상도 되고, 이게 기분이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교수님이 저를 또 업어주셨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수종별로 그 바이오매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기 보면은 잎, 소지, 가지, 뿌리별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중량도 재고 나이테도 세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공원, 주거지에 있는 수목과 토양을 대상으로 레이저 덴드로미터, 여기 보이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 이제 레이저 덴드로미터하고 수고 측정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비파괴적으로 수간 석회를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토양조사 경진, 토양비료학회에서 하고 있는 이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 토양조사 전문교육도 수료를 하고 그 대회에 참가도 하였는데요. 저는 안타깝게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 여기 계신 학부생들의 선배인 한예원 양이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을 수상하는 이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농업토양 기반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산림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전 큰 이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경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바람분산 종자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고 형태와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그 SCI 논문도 게재를 하고 석사 논문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연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연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로 졸업을 하고
국립생태원에 처음에 그 취업을 해보자 싶어서 국립생태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립생태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그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그 전국 해안사고 자연환경 조사에 참여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해안사고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여기 이제 해안사고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장비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 회색깔 저 장비가 이제 고정식 라이다인데요. 저거 하나에 2억인가 3억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장비를 운영을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좀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저 GPS인데요. 저것도 아까 그 라이다만큼 비싼 그런 장비는 아니지만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려고 최대한 뭐 많이 따라다니면서 GPS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저것도 라이다인데요. 저거는 이동식 라이다여가지고 저거를 들고 뭐 섬이나 해안사고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지형을 통째로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스캔을 해오면은 저렇게 아래에서 뭐 정합을 해서 뭐 하나로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의 분석 정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이 이제 다양한 분류군들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조류 연구에도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저게 다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갈매기 번식지에 들어가서 약간 연구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건 진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뭐 광경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이 정말 이 세상은 넓고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국립생태원에서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제 전문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올해 이제 제주 권역의 희귀특산 식물을 수집하고 현지에 보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생지를 찾아다니면서 뭐 식물을 채취해 오거나 뭐 종자를 채취해 와가지고 이렇게 현지에 보존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오른쪽 위에가 이제 개끔불초, 뭐 나도생강, 그리고 뭐 낚시돌풀 이런 식물들인데요.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을 해오면은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 표본을 제작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종자들은 다 정선을 해가지고 뭐 썩지 않게 좀 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량산림수본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식물상, 식생, 뭐 토양 수질 이런 거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조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오른쪽에 저 해탈한 모습의 사진을 보시면은 그 수본이다 보니까 엄청 덥고 습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온몸이 다 땀으로 젖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천안이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수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저의 몰골을 보고 사진을 찍으신 거였는데요. 굉장히 땀이 많이 나서 옷을 짜면 땀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하는 업무에도 나갔었는데요. 이 도시숲에 있는 수목과 토양을 이제 조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을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업무도 하였었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은 그 본인들의 시야가 조금 확장되는 거를 어느 순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다 있거든요. 뭐 이거랑 저거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거랑 저거랑 결합해서 생각하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다 본인만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취업 시장에서 사람마다 매력이 다르듯이 취업 시장에서도 이 사람마다의 그 매력을 뽐낼 수 있어야 거기서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무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국내 학술지 포스터 발표를 처음 시작했던 연구자 꿈나무에서 그 국제 학술지 논문 학술 발표를 많은 경험을 쌓고 저렇게 학술 발표를 하는 꼬마 연구자가 된 것처럼 많은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본인이 언젠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기는 다소 아쉬워가지고 그 취업 관련된 팁을 살짝 넣어보았습니다. 이게 이 아래에 보이는 회사들도 있고 아래에 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회사마다 채용 절차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넣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는 거는 동일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들어갈 때 생각했던 거는 그 논문 성과하고 경험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식물 분류하고 생태, 생리 등 식물 관련 지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은 그 서류 전형에서 자격증이 100%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뭐 그냥 들리는 말로는 기사 3개 정도 있지 않으면 서류 합격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20배수를 뽑아서 서류를 통과하기에는 다소 다른 회사보다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필기에서 조리막하고 경영학하고 NCS를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5배수를 뽑아서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조리막 경영학 NCS 공부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마다 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인데요. 이제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자발리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가 있는데 또 지방 공공기관 채용 정보는 저기 클린아이 자플러스라는 곳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지방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신다면은 다양한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채용 정보 같은 것들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것 좀 많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뭐 공취모, 독취사, 뭐 공취사 등등 뭐 다양한 취업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공공기관마다 좀 청년 인턴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청년 인턴으로 생활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기간제 근로를 통해서 뭐 이것에 뭐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외 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위비티라는 사이트에서 대외 활동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뭐 5인 이상 나와라 10인 이상 나와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사람들 모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짧은 사회생활 했지만 이 산림 분야 곳곳에 저희 상지대학교 동문 선배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다양한 루트 통해서 뭐 그분이랑 연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여쭤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것도 보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